운영 체제가 전통적인 거에서 기반이 통째로 바뀌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인터넷 세상을 지구촌을 묶었듯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80억 인구 중에서 3%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배우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십니까? 배워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찰력, 시골의사 박정철이라는 이거를 유튜브에 쳐보시면 이 영상이 나올 건데요. 나는 W인가 0.9%입니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도적인 자본을 많이 가졌죠. 그런데 너무 양극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블록체인화 돼서 자본의 민주화 시대가 열렸기도 합니다. 그래서 핵심 2026년도는 AI 혁명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이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이 1조 달러를 돌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크랜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월드 와이드 웹 1, 2, 3, 웹 3 시장으로 토크파이버에 의해서 막대한 기술력으로 디지털 국가를 형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민권을 따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크 시티즌이라고 있습니다. 디지털 국가의 시민이 되려면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되겠죠. 증명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요즘 분위기가 국제정세가 이렇게 전쟁을 하다 보니 분위기가 좀 칙칙해요. 제가 핵심만 얘기합니다. 아크는 핵심 W다.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너무 신중하니까 지금 얼굴들이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니까 얼굴이 굳었는데 한번 웃고 가는 풍을 한번 가볼게요. 잠깐 웃어볼게요. 소중아, 누구야? 엄마? 너? 엄마 아니? 아니구만. 소중아, 누구야? 엄마? 아이들은 솔직해요. 엄마 아니? 여기도 형광등 있는데 안 웃는 분도 계시네. 안 웃감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뭔가 기반이 바뀌기 때문에 호주머니를 다 닫아놨어요. 테리안노도 건물 갖고 있는 분들도 식당 임대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점점 인간의 노동이 이제 없어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요양병원도 없어질 것 같아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한대 소나타 값만 주면 살 수 있는데 수발을 다 들어주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평범한 내가 전 세계 3% 되는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우셔야 되겠죠? 지금 어차피 이제 화폐 전쟁이라고 일어났어요. 요 영상을 잠깐 교훈이 될 수 있는 영상이라 인터넷 교체만에 120만 원을 바로 준다고 다른 건 알아보다가 그게 직업이라고 해. 바로 시작. Civilization shifts once in a century, yet all remains a sword. This is no longer about crypto investment. It is about the replacement of financial infrastructure. 상상해보세요. 무구와 직통으로 연결해버린 겁니다. 미국 부채 문제만 해결한다고 세상이 시간 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제가 내줍니다. 하지만 이제 곧 에이전트 시대가 옵니다. 아니, 이미 시작됐습니다. AI가 나 대신 행동하는 것이죠. 2024년 여름 소름 돋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트루스 터미널이라는 AI 챗봇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크 앤드리스라는 유명 투자자가 이 AI에게 실험 삼아 $50,000어치 비트코인을 쥐어줍니다. 이걸로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AI는 스스로 고트라는 비트코인을 홍보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가격을 폭등시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만에 이 AI의 지갑 잔고는 $20,000,000를 얼마요? 몇 개월 만에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소위 감성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모든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지능이 뛰어나는 찍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이 아닌 존재가 부자가 된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의 AI 비서가 주인님, 한 달 뒤 해외 가시죠? 최저가 항공권이 떴습니다. 결제할까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냥 결제해버립니다. 냉장고에 계란이 부족해지면 냉장고 AI가 미리 판단해서 쿠팡 AI에게 주문을 넣습니다. 그리고 0.001초 만에 코인으로 결제해버리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AI는 달러를 쓸 수 없습니다. 은행 시스템은 철저히 인간만을 위해 설계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대안을 찾습니다. 신분증이 없어도 만들 수 있는 지갑, 국경도 없고 잠도 자지 않는 24시간 송금 시스템, 바로 코인 지갑입니다. 그리고 그 지갑에 채워넣을 거는 변동성이 심한 비트코인이 아니라 달러와 똑같은 가치를 지닌 스텝.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지갑 있나요? 처음 보시는 사람들 들어보실까요? 아, 지갑 코인지가 갖고 있다. 대단하십니다. 그 오늘 이벤트로 우리 아크랜드의 아크 토큰을 아마 이 국장님이 선물로 좀 넣어드릴 겁니다. 그걸 좀 아시고요. 스테이블 코인이어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경제는 밤에 잠을 자지만 AI들의 경제는 24시간 돌아갑니다. 그 AI들이 쓰는 연료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원화지폐나 신용카드는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물건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B2B의 시대를 지나 A2A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라는 것은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내 대신에 정결권을 주면 지갑에 돈을 이체해 놓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다 결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 바로 이게요. 임계점이라고 해서 표시 안 나는데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스터디가 됐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죠. 풀장에 준비 운동 없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심장마비 걸릴 확률이 크거든요. 어떤 사람 로또 보고 맞았는데 그날 청심환을 안 먹어가지고 심장마비를 죽었대요. 그렇게 재수없는 일이 안 생기려면 여러분들이 평상시 이렇게 이런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핵심 선물을 가져왔죠. 여기 선물 상자 안에는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컬렉션이. 아크는 스탠다드다, 표준. 그건 뭐냐면 등기부를 떼어보면 알아요. 등기부를 떼어보면 이 건물마다 리모델링을 언제 했고 설계대로 설계되는지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물을 가지고 다시 보여야 하는. 아크는 비트코인 비행기 토큰과 유전자가 동일하다가 비전이다. 그다음에 기여도에 따라서 스마트 비약에서 여러분들한테 역전할 수 있는, 역전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이 불에 가지고 역사가 문명이 많이 이루어졌죠. 저는 이게 믿고로 인공지능도 불과 똑같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유권을 스마트 컨트랙에 의해서 모든 증명을 해주는데 온라인 쇼핑, 홈쇼핑 처음에는 누가 사겠죠? 다 입어보고 만져보고. 지금 다 그렇게 사죠? 근데 모든 자산, 실물 자산이 웹상으로 들어온다. 소유권을 증명해주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크비파에는 제일 처음에 스테이킹이라는 스테이블, 미국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해서 영수로 받는 것이 이제 아크인데요. 이 아크는 디지털 화폐이면서도 앞으로 기초통화가 될 수 있는 디지털 국가의 요 내용인데 짤막한 영상이니까 볼게요. 생통으로 이해하는 디파이, 은행을 쓰고 이자가 대출도 가능하고 그게 바로 디파이의 세상 지금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의 비기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은행 없이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예치하면 이자를 받고 광고를 걸면 대출도 받고 심지어 협정, 투자, 보험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은행 직원도 참고도 없이 스마트폰 하나와 블록체인 기반
기반 앱 단위로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디파이에서는 스마트 제한이라는 자동 프로그램이 사람 대신 돈을 받고 이자를 계산하는 절을 처리해줍니다. 그래서 빠르고 편안하며 수수료도 더 낮은 편입니다. 요약하자면 디파이는 은행 없는 은행, 내가 직접 내 돈을 돌리고 관리하고 이자도 받을 수 있는 이자 주인 되는 금융 시스템이에요. 디파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1분 크립토 상식, 다음에도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선택이 아닌 흐름입니다. 지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럼 역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만 돋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겨요. 물이 밑에서도 위로 올라갈 수 있대요. 어떻게 하면? 모터를 틀으면. 근데 이건 억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안 해봤지만 토스트, 카카오뱅크, K뱅크는 온라인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온체인은 모든 원장이 리얼로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소유권을 계좌 동결을 안 받고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웹3 온체인 코드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월 이자가 약 30%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16년 제가 보여드립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가격이 1달러에 패딩되어 있고 업종화폐 준비금으로 담보되어 비교적 안정적인 가치를 지닌 USDC와 USDT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변동성 토큰입니다. BTC와 ETH처럼 가치가 있지만 변동성이 높은 코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알고리즘 노스테이블 코인을 들 수 있습니다. 패딩되어 있지 않고 물리적인 담보물도 없으며 가격이 자유롭게 떠다니지만 시장에만 온전히 맡겨진 것이 아니고 민팅, 소각, 바이백, 매도 압력 조절 등과 같은 프로토콜 내 메커니즘을 통해서 가격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안정화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논스테이블 코인이라 불리고 목표는 1달러에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메커니즘을 통해 유연하게 안정화하는 것입니다. 마치 난기류를 만난 비행기와 같지만 전체적인 비행 궤도는 통제 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아르크에서는 바로 이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패킹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듈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며 과대 광고나 감정이 아닌 구조를 통해 안정화를 이루어냅니다. 5가지 핵심 질문, 4번째 질문, EM 토큰 발행 모듈이 있는지, DeFi 프로토콜을 하나의 국가 경제라고 생각하신다면 토큰 발행 메커니즘은 국가의 중앙은행과도 같습니다. 건전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생긴 뒤에 돈을 찍어내지 않고 시장의 열기가 꺾였을 때에도 조치를 취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토큰을 적시적으로, 적절하게, 그리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발행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어야 할 4번째 질문은 프로토콜 토큰 발행에 리듬 모듈이 있는지입니다. 아르크에서는 EM 모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의 자동 조정 시스템처럼 작동하는 것으로 프리미엄 지수에 따라 시장의 과열 여부를 판단합니다. 프리미엄이 높으면 수요가 강세이고 그에 따라 리듬 토큰 발행이 시작됩니다. 프리미엄이 낮으면 가격이 바닥 근처이고 그에 따라 발행 속도가 자동으로 둔화되거나 멈춥니다. 이는 사람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발행 리듬은 공식으로 하드코딩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자동적으로 실행됩니다. 아르크에서는 또한 최저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LP와 국고 자산의 총합을 전체 발행량으로 나누어 각 토큰의 최소 내재 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이는 시장 가치와 최저가가 이를테면 외선 10배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합니다. 최종 목표는 3가지로서 인플레이션 통제, 인센티브 안정화, 그리고 장기적인 합의 유지를 들 수 있습니다. 5가지 핵심 질문. 5번째 질문. 알비스 안정화 모듈이 있는지? 영원히 오르는 코인이란 없고 바닥 없이 추락하는 코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오래가는 프로토콜은 펌핑과 덤핑을 쫓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안정화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야 할 5번째 질문은 프로토콜에 자동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내부 안정성 모듈이 있는지입니다. 아르크에서는 에어비에스 모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의 시장 안정 운영 부서와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폭이 너무 클 때에는 자동적으로 조정 도구를 활성화하고 토큰 가격이 너무 높을 때에는 시스템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확보를 위해 토큰을 매도하는 것을 활성화하여 시장 공급을 늘리고 과열을 시키고 가치가 안정화되게 합니다. 토큰 가격이 너무 낮을 때에는 시스템에서는 토큰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방식을 활성화합니다. 시장에 자금과 신뢰를 주입해서 패닉 붕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아크의 RBS 모듈은 단일 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이중풀 연동 구조로 운영됩니다. LP풀과 금고풀이 함께 가격을 제어합니다. LP풀의 스테이블, 코인이 불충분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RBS에는 금고 스테이블 코인을 LP풀로 이체합니다. LP풀에 너무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RBS는 LP풀 스테이블 코인을 다시 금고로 회수합니다. RBS 컨트랙트 모듈을 통해서 LP와 금고는 연동되며 그와 동시에 충분한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을 유지합니다. 시장이 변할 때마다 RBS가 실행되고 이는 마치 비행 궤도를 조정하는 자동 조종 장치와도 같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고정된 가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가격 변동이 항상 시스템에 의해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도록 통제하는 것입니다.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위험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질문을 던지시면 확신을 갖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인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프로토콜의 근본적인 질서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 프로토콜은 여전히 비완 단계, 즉 단일 컨트랙트와 단일 풀에 머물러 있습니다. LP풀과 금고 간 연동이 되지 않아서 거품이 터지는 상황 또는 붕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됩니다. 통제 도구가 없는 한 과열될 때 급등하고 식을 때 붕괴합니다. 하지만 RKV3 아키텍처는 5가지 스마트 모듈로 안정적인 순환 구조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1. BM 발행 모듈, 프리미엄에 따라 리듬을 조절하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합니다. 2. RBS 안정화 모듈, 상하한선으로 변동성을 제어하고 가치를 보존합니다. 3. 금고 모듈, 거버넌스와 멀티시벨을 갖추었으며 투명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4. 모듈형 설계, 확장, 업그레이드 및 진화를 할 수 있습니다. 5. 탈중앙 거버넌스, 믿음이 아닌 규칙에 따라 체인 내에 하드코딩된 프로토콜, 이는 단순히 과대 광고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본 원리, 메커니즘, 그리고 투명성에 기반한 운명적 실험입니다. 5가지 핵심 질문들은 판단 규칙에 대한 체계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항상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위험한 블랙홀을 피할 수 있게는 해줍니다. 명확한 질문을 통해서만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여하시는 것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디파이 프로젝트가 아니라 대학에 쓰이고 구조에 의해 운영되는 금융 질서입니다. 5가지 핵심 질문을 이해함으로써 어느 프로토콜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과대 광고나 감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공개되어 있고 투명한 규칙, 그리고 변경 불가능한 메커니즘에 기반했고 항상 V3 구조에 의해 인증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아크는 체인 내에 기록되고 감사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규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크를 이해하시면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시고 장기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대로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에 의한 모듈에 의해서 스마트 계약에 의해서 운용이 되는 거다라고 아셨을 겁니다. 역사는 100년 단위로 반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을 취득할 수 있는 판이 바뀌는 시대에 여기 오셨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지금 강남에서는 등기권리증이 막 바뀌고 있어요. 왜냐면 담보대출을 가지고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80년대 부동산으로 사다리를 올라가서 막대한 건 주었지만 지금 오른손이 왼손이 되고 왼손이 오른손이 되는 기반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분 상승하고 싶어요? 추락하고 싶어요? 상승하고 싶죠? 오늘 보면서 많이 바꾸죠. 맞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레리 핑크라는 분이요. 우리나라 GDP 5배 정도를 하나 한 1경 4천억 정도 운영하는 CEO가 모든 자산을 앞으로 토큰화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해보면 부동산을 80년대에 보유했던 분들은 막강한 부를 이뤘지만 지금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역기. 이런 자산이 이제 토큰화가 되는 시대가 왔는데 전통 룰, 전통 규칙이 리셋입니다. 자본의 민주화, 모든 실물 자산이 토큰화가 됩니다. 소유의 최소 단위가 바뀌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혁신적인 포트폴리오로 바꾸지 않으면 무늬만 자산이고 험산면목으로 나누고 있어요. 운만 빠져 상가 엘리베이터 올라가면서 자기들끼리 당신의 권리증을 안정화하십니까? 차 있잖아요. 외장차 타고 다녀도 저녁에 몰래 편의점 가서 험산면 먹고 있어요.
이자를 2, 3천만 원씩 내려고 하니까 힘들죠.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시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2026년은 AI 인프라 혁명의 규모가요 엄청나게 앞으로 커질 건데 임계점이에요. 임계점.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제 디지털화가 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자,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이런 사람들 그동안 여러분들 결제하면 뒤에 벤피 같은 거 많이 먹었는데 금융 인프라가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보상이 주어지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스터카드가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 기업을 18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2조 한 7천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인수하는 거예요. 왜? 기반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행 어플을 써도 그 백 인프라는 이제 블록체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수료나 여러분들이 피를 줬던 것들을 가맹점들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혜택을 받는 페이백 받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디지털 상품이다. 증권이 아니다. 빈코인, 디지털 아트, NFT 이거는 디지털 수집품이다. 증권이 아니다. 지니어스 법상 스테이블코인은 스테이블코인이다. 증권이 아니다. 그다음에 토크나 주식 채권 이거는 디지털 증권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들이 새로 바뀌는 시대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눈뜬 소경이 안 되려면 철부지가 안 되려면 여러분들이 설마 그러려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실상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니다라고 해도 제가 하는 얘기를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철부지가 될 수도 있다. 제가 이제 전 세계 베스트셀러죠. 성경전서에 보면 역사의 교훈에 우리 노아의 강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요거를 짧은 일단 봐볼게요. 믿음과 실천을 120년. 제가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 배 만든 시간입니다. 피한 마을 아우는 사막 한가운 120년. 제가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 배 만든 시간입니다. 피한 마을 아우는 사막 한가운데서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결국 그 배에 못한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제 이름은 노아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동네 미치광이라고 불렀어요. 애들은 돌을 던졌고 친구들은 고개를 저으며 떠났죠. 당연했습니다. 축구장 3개 크기의 배를 만드는데 바다는 수백 킬로미터밖에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이나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방주를 지어라. 문제는 그때 사람들은 비가 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었거든요. 노아 영감, 오늘 누구 허공에 배 만드나? 늙은이가 정신 나갔어. 물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니. 매일 듣는 소리였어요. 120년 동안 단 한 명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요. 세상은 완전히 썩어 있었어요. 강한 자가 약자를 짓밟고 폭력과 욕망이 법이 된 시대. 하나님 보시기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던 거죠. 저는 그저 묵묵히 나무를 쌓고 옷을 박았습니다. 세상이 비웃어도 하나님 한 분만 믿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숲에서 사막에서 동물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자가 사슴 옆을 걷고 늑대가 양과 나란히 걸어오더군요. 스스로 줄을 맞춰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설마 노아 말이 진짜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방주에 타지 않았어요. 그냥 신기한 구경만 할 뿐이었죠.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방주문을 닫으셨거든요. 거대한 문이 닫혔습니다. 안에선 절대 열 수 없었어요. 그리고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빗줄기가 하늘의 수문이 열리고 땅 밑에서 지하수가 터져나왔어요. 노아, 문 좀 열어줘!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조롱은 비명이 됐고 비명은 절규가 됐습니다. 하지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어요.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제가 만든 게 단순한 배가 아니라 생명이었다는 걸요. 40일 밤낮 비가 내렸습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겼죠. 비가 그치고 비둘기가 올리브잎을 물고 왔을 때 하늘에 무지개가 떴어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120년 동안 미친 사람 취급받았지만 결국 그 믿음이 우리 가족을 살렸습니다. 세상이 당신의 믿음을 비웃나요? 괜찮습니다. 비우지 않는 날 배짓는 사람만이 홍수에서 살아남으니까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이 아크가 여러분들이 생소할지 몰라도 현대판 강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호주머니 사진 안 줬나요? 여기 강주에 탑승하는 순간 달라진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요. 제가 하는 말을 안 믿는다. 그럼 여러분 눈은 떠있지만 소경일 수 있습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들 손잡고 다녀봐야 소경을 끌고 다니니까 돈을 다 봉창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기부 등본 건물 대장을 떼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아카데미에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하셔야만 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아크의 시스템은 아까 영상을 통해서 모든 가격을 조정하고 미팅, 카페를 필요할 때마다 발행을 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내는 것이 이제 아크라는 시스템입니다. 이 생태계를 잠시 보면 요거는 그룹장님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올림푸스 다운에 그죠? 이 시스템이 단일 팀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올림푸스 다운을 만든 이런 핵심 팀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빌더들은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 확대를 한번 해서 볼까요? 단일 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비전, 이론적 깊이, 기술적 혁신을 갖춘 선구적인 연합에 의해 공동으로 구축됐습니다. 빌더는 리더 파이낸스, 올림푸스 다오, 초기 챗 GPT 아키텍처 핵심 기여자들 출신으로 프로토콜 경제의 설계와 AI 의사결정 시스템을 결합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크는 세상을 향해서 현대판 방주다라고 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모건가, 월가에 보면 모건가에 웹3 재단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투자를 초기에 3천만 달러 합니다. 하나로 약 450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핵심 툴에다가 연구 공인을 해가지고 미팅을 112만 개를 최초로 발행을 해서 필요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이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코인마켓 캡이라는 것은 모든 부품과 코인들을 열람할 수 있는 곳이에요. 투명하죠.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은 영어를 잘하지만 저는 안 사용하니까 요즘에는 잘 서툴러요.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건 퀘스트 웹3 재단 AI 웹3 인프라 발전을 위해 3천만 달러를 배정을 해서 우리 아크에 투자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한번 조회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 보도에도 이 개발자가 이렇게 투명하게 프로젝트에 유명 연예인 사진을 그림장만 붙여놓고 하는 테이라는 프로젝트가 많은데 실존 인물이 우리 그 해아트 호텔에 작년 10월 21일 날이라고 합니다. 투명하게 올림푸스 다오 1달러를 1,400달러까지 끌어올렸던 그 프로젝트의 수석 건축가가 아크를 다시 V3 구조로 바꿔서 태어난 게 아크인데요. 이게 우리 AI입니다. 마스코트이면서도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수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발표가 3월 달에 있고요. 베타 버전이 6월 달에 출시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아크 시민이 되신 분들은 전부 다 현재 공짜로 쓰고 있죠? 뭐든지 물어보면 답변해주고 있죠? 이게 앞으로는 유료화가 됩니다. 유료화가. 그래서 35개국 동시에
작년 8월 27일 날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열람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부산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특구로 우리나라 지정되어 있죠. 이렇게 부산 온라인의 우리 그 아크 디파이를 이렇게 언론 부부까지 나갔죠. 여러분 봤어요 이거? 부산 신문.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투명성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블록체인화돼서 스마트 컨트랙이 소스와 코드화 됐기 때문에 이제 투명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 사람 우리가 아이템 분석할 때 오너, 야 회장의 대표의 마인드가 어떤지 봐야 된다. 재무 구조는 어떻나 막 이렇게 그동안 살폈었죠. 물류 네트워크 할 때.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노동이 좀 늦네요. 나를 도와줘야지 얘가 버터링이 말하면 안 되는데 부산 말고 그러면 부산이 멀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럼 서울 거라고 들어서 서울 마찬가지. 이게 인터넷이 좀 늦네요. 그래서 이런 언론 보도가 경기도로 경기도구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식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채널에 의해서 커뮤니티가 되는 거를 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제 자율권을 가진 AI 에이전트가 이제 지불을 하는 에이전트 시대라는 결제를 대신하는 시대인데요. 여기 보시면 딥시크, 클로드, 제미나이가 작년도 대비 850억 정도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중앙화 AI입니다. 여러분들이 KYC 인증을 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의료로 사용을 하는 거에 불과하는데, 여러분들 사용만 하지 여러분들 소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근데 아키 AI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시민화가 되면서 의료화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기여도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탈중앙 AI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크는 오늘 0.5개를 받아도 그게 얼마로 성장될지 모르는 가치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탈중앙 AI는 여러분들이 아크로 심의로 참여해서 트래픽하고 이거를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이 프로토콜이 확장돼서 구축이 되고 가치가 창출되면서 해시 트레이드나 이 R&D가 건실해지고 국고에 자금이 많이 모이면서 생태계에 재투자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AI는 그냥 궁금한 거를 물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아크 시민이 돼가지고 50여 개 이상의 AI 모듈이 피트니스, 자산관리부터 교육, 그 다음에 창작까지 전부 다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이런 AI 거버넌스에 오셨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생태계는 투명하게 존재한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현재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중의 AI는 여러분들이 그냥 사용만 하고 있지 여러분들하고 합의의 관계가 없다. 근데 아키 AI는 어때요? 당신이 사용자이면서 구축자이고 훈련화되면서 여러분들한테 기여금을 기여한으로 소득을 주는 그런 AI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를 구축한 이 팀이 이 개발자가 작년 10월 22일 날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V3 구조로 올림피스 타워를 보완한 프로젝트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현장 감독에 우리가
기념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늘 그 발표를 하신 분이 여기 계시고 제가 여기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현장을 한번 볼게요. 이 장소에 1,000명이 모였습니다. 장세 모든 있습니다. 여기 나오신 국장님 지금 현재 작년 10월 달에 했는데 벌써 6레벨 정도의 레벨업을 하셔서 월 지금 소득이 한 1억 이상 이렇게 소득을 올리고 계신 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가 개발자가 직접 여기 방문하고는 세계 최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부등본을 떼볼 수 있는 방법들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현재 미카법, 지니어스, 크레디트법 이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중에 알고 있는 디파이의 주요 플레이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등기부 열람을 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펌핑을 하거나 그 다음에 백도어가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발행하고 돈을 빼가는 웹땡땡, 올땡땡, 올리푸스땡땡 뭐 이런 거 기타 딸기 등등을 여기에 등기부 컨트랙 주소를 쳐서 등기부 열람을 해보면 싹 나오는 거예요. 토큰을 몇 개 발행했고 그래서 토큰을 한두 명에서 90% 이상 갖고 있고 던져버리면 작살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모르고 투자는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요 내용들을 패싱을 하고 다 이런 형태 그리고 버그를 못 잡아가지고 해킹도 되고 이렇게 완투순위 막 다 나오고 그전에는 이상한 얘기 들리던데요. 오리지널이 어떻게 뭐 잘못했다고 이런 얘기 들리고 하는데 표준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거래세도 수정이 가능하다.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보시면 거래세 수정 가능, 숨겨진 소유자가 있습니다. 이게 파란등이 주로 들어야 맞거든요. 이 서티비에서 다 이 블록체인 등기소에서 다 열람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안 하고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때문에 돈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스마트 계약을 소스를 1번 소스를 쓴다고 계약을 해놓고 깨알 같은 보험 약관처럼 다른 소스 코드로 바꿀 수도 있게 계약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놓고 눈속임으로 빼가는 것도 주의해야 되죠. 자, 비트코인 우리 여러분들 우리 김성배 대표님 10개 잃어버렸는데 괜찮아요. 지나간 겁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제 1세대니까 100만 원 미만 때 저는 비트코인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요때도 안 팔았고 요때도 안 팔았고 요때도 왔는데 2개만 팔자 했더니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크는 비트코인하고 유전자가 같다. 지금 현재는 안전한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가격이 이미 미비하게 18달러, 15달러, 20달러, 40달러 구간만 갔는데 무조건 가격만 올라가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제 눈에는 결국 올림푸스 다오의 V1 버전을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해서 가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은 다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관점 차이를 날 수 있지만 이렇게 자꾸만 이제 안정화가 돼서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럼 여러분들 아크를 비트코인을 기회를 잃어버렸으면 아크를 통해서 취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0.5개 받는 게 얼마나 될지 몰라요. 그런 내용을 제가 간섭 잘 읽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참여하나요? 간단해요. 주민등록증을 여기에 시민이 되려면 100달러부터 할 수 있다. 간단하죠? 그러면 매일 가치는 수익이 나오는데 스마트 계약이에요. 여기는 180일, 360일, 540일, 720일. 이렇게 해서 하루마다 자동 봉기로 들어가는데 1일 있잖아요. 0.8%, 많게는 1.2%, 이건 확정 수익이 아니다 보니까 스마트 계약에 의해서 계속해서 수익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처음 오신 분 얼마 하실 건지 소문을 이제 설명하셔야 되는데, 제가 참고로 K뱅크에 있던 원화를 거래소에서 USDT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드 때문에 K뱅크에서 바이낸스 넘겨서 여러분들의 지갑으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스테이킹 하는 거예요. 0일짜리도 있어요. 하루 만에 뺄 수 있는 거. 180일서부터 720. 자, 그러면 1000달러 하면 그냥 대충 150만 원 원화 잡고요. 내가 은행이잖아. 내 스스로가 내 지갑에서, 그죠? 내가 바퀴의 스테이킹을 내 스스로 1000달러를 했다. 그러면 56개의 아크를 가지고 이때는 아크 하나에 18달러일 때 만든 겁니다. 그럼 540일 정도 내가 스테이킹 했다. 그러면 1%보다 좀 작게 0.7%만 해도 4,174개 아크가 나오는데, 이게 얼마가 될 수 있냐? 무슨 현재가의 7, 8달러라고 이제 가정했었을 때 1억 1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토큰이 2배로 올랐어. 그러면은 2억 2천만 원. 그 다음에 3배로 올랐네. 그러면은 3억 3천만 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근데 만약에 코인이 또 떨어졌다. 18분의 1로 떨어졌어. 예를 들어서. 그래도 4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아크다. 자,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 계약을 내가 시민이 참여해서 시민들을 많이 연합을 해서 이렇게 계약서를 많이 딱 초대 조수를 많이 늘려가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레벨에 의해서 내가 1억 2천을 받았다. 그 사람이 받는 거에 그죠? 똑같이 여기 레벨에 의해서 5%, 10%, 150%까지 함께 받는 이러한 스마트 계약 제도가 있다. 이거는 정산하고 누군가 집계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코드화가 돼 있어요. 이 안에 내 지갑하고 연결만 되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안 따져도 이렇게 되게끔 이런 조건값이 딱 맞추면 프로그램이 되는 게 스마트 컨트롤, 스마트 계약이라는 요거를 참고를 알아두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테이블에서 이런 구체적인 거를 또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복리의 공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미래 가치는 F는 현재 가치에 가로 열고 여러분들 원리금에다가 이유를 플러스해서 가로 닫고 N은 뭐냐면 기간이에요. 복리는 기간이 길수록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변곡점이 약 한 6개월, 한 180일 정도 되면 몇 개 나오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재미삼아 복리가 어떤 것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1000달러면 한 150만 원 되잖아요. 이거를 아까는 540을 해봤으니까 복리의 장점을 살려서 720일로 한번 해볼게요. 720일로 해서 수익률은 좀 작게 평균으로 0.8% 정도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총 금액이 4억 6천 정도 나오죠. 150만 원을 빼야 되죠, 원리금은. 그래도 4억 6천 300만 원대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180일 정도가 되면 여기 수익률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 이 180일 이후부터 급격하게 수량이 늘어납니다. 보시면 18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익률을 보면 하나씩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복리의
여러분들 연 3% 5% 하다가 이거 보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 활용하셔서 오늘 이 자리가 헛되지 않도록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 8번째 불가사의는 바로 공리인데 공리를 이해하느냐는 공리로 돈을 벌고 공리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다 세려가는데 공리로 돈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이 시간 게임을 좀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아크 생태계는요 평범한 디파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등기부를 떼어보는 방법 그냥 사람이 동기부여를 시켜가지고 열정으로 여러분들의 토지를 막 내쫓치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찬찬히 공부해서 내 자산을 증식시켜 갈 수 있는 원화를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오는 것만으로도 원달러 1,500원 넘어갔어요. 자꾸 돈의 가치 떨어집니다. 요즘은 녹아요. 이런 것들을 아크를 통해 가지고 스테이킹을 해서 여러분들이 현재는 현금을 좀 써야 되니까 현금 비율이 높지만 여러분들이 아크가 생태계에 의해서 에이전트 시대에 우리 아키가 돈을 많이 벌어들이면 여러분들이 아크 토큰을 아까처럼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화 비중을 현재는 많이 갖고 있지만 90% 50% 줄여서 아크로 만약에 소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타일종합 기축통화로서 더 부자가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뀔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공자들은 좋은 선택의 명수들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잘하자. 오늘 아침에 뭘 입고 갈까, 무슨 안경을 쓸까, 선택의 연속인데 이분들의 공통 교집합은요 선택을 잘해요. 선택. 돈을 일하게 하는. 근데 서민들은 어때요? 그냥 턱대 쫄라매고 모으기만 하는 거야. 진짜 돈을 일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안 되죠. 앞으로 AI는 24시간 하기 때문에 나하고 경쟁이 안 돼요. 돈을 일시켜야 되죠. 돈이 있어야 시간의 자유도 있는 거고 계획 경제가 있어야 마음의 안정감이 있는 거죠. 총상 캐시플로우 하늘이 두 쪽 나도 아크를 위한 스테이킹 해놓으면 이게 인공지능에 의해서 돈이 매일같이 나오죠. 내가 열람해 볼 수가 있죠. 빼고 넣고 만들어갈 수 있죠. 이런 충성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봐요. 이 정도가 아니고 강추하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오늘 여기 잘 가보셨어요. 저는 2009년도에 비트코인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고의 그런 스토리도 들었죠. 노아의 방주의 교훈도 들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다 놓쳤는데 이런 상실감에서 후회를 그때 했어야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오늘 결단하세요. 결단해서 여러분들의 결정만 나오는데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루지 마시라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모든 일을 나중에 하게 되며 미루는 나쁜 습관을 가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다가와 한 어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어느 강가에 동트기 전 어둠 속에서 고기를 잡으러 나간 어부가 있었단다. 어부는 발밑에서 돌덩이가 가득 든 천자루를 하나 발견했지. 그는 해가 뜰 때까지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해 무가치해 보이는 돌들을 하나씩 강물에 던지기 시작했어. 어부는 퐁당퐁당 돌이 물에 빠지는 소리를 즐기며 끝없이 돌을 던졌지. 그런데 마침내 아침 해가 떠올라 첫 햇살이 비쳤을 때 어부는 자기 손에 남은 마지막 돌을 보고 그만 주저앉아 절규하고 말았단다. 그것은 눈부신 빛을 내뿜는 커다란 다이아몬드였거든. 어둠과 무지 속에서 평생을 풍족하게 살 수 있었던 보석들을 스스로 강물에다 던져버린 거야. 어부의 이야기 끝에 할아버지가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바로 저 다이아몬드란다. 나중에 하면 돼라는 핑계로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소중한 시간들을 무가치한 돌멩이처럼 버리는 텅 빈 하루를 보며 후회하지 말거라.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면서도 마치 시간이 무한히 주어진 것처럼 낭비한다. 돈에 대해서는 그토록 인색한 사람들이 정작 가장 아껴야 할 시간 앞에서는 한없이 반대해진다. 모든 일을 나중에 하겠다며 미루는 나쁜 습관을 가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다가와 여러분이 더 알아보고 나중에 해야지 이런 습관을 쓰지 마시고 물론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삶은 실현가서 저보다는 것이 삶이 아닌가 싶어요.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지만 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멋진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그룹장님 모셔서 오늘 초대 손님 중에 직업이 가수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수분들
모셔서 노래자랑 시간을 한번 장윤정 가수라고 하죠. 우리 그룹장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